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엔비디아, 테슬라, 팔란티어 폭락, 하락의 시작일까? 오늘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락이 이어질지 아니면 어느 정도 눌렸다가 다시 상승이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미국 뉴스, 미국 정보에 조금 실시간으로 나는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무료로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텔레그램에서는 시장이 고점인지 저점인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와 보는 방법까지 저희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고정된 메시지를 누르면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들어와서 한 번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뉴스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먼저 좀 집중해야 될 거는, 저는 엔캐리 청산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조금 뒤에 보던 내용이었는데 이걸 앞으로 좀 이번에 땡겼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결론만 좀 보자면 일본의 국채 30년이 2.34, 미국 국채 30년이 4.68입니다. 제가 이게 2.5로 다가갈수록 위험한 거고 2.5를 돌파 나오면은 이건 사실 돌이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34면은 정말 높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국채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일본 사람이다. 그럼 엔캐리로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미국에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손익비가 깨지는 시기가 언제냐면 4.74 이하로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국채 30년 2.34 기준으로. 근데 이미 깨졌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환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달러 환율이 현재 149.22달러, 2엔이죠. 149.22엔인데 제가 152엔을 뚫고 150엔을 깨고 내려가면은 이거는 엔캐리 청산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그 구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아셔야 될 건 그거예요. 이 엔캐리 청산이 나간다는 건 우하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발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잠깐 발작하는 구간이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구간은 제가 정말 오랫동안 이런 시기가 오면 이럴 수 있습니다라고 N달러 환율이랑 국채를 얘기 많이 했죠. 근데 그런 구간이 지금 약간 돌입해 있는 상태니까 발작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발작하는 거고, 일본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년 만에 4%대로 올라섰고, 일본은행 긴축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소리예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금리 인상을 하는 방식이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에 2.3, 11월에 2.9, 12월에 3.6 해서 계속 치솟다가 4개월 연속 올라서 지금 4%대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월에 비하면 정말 많이 오른 수준입니다. 다카타 하지메 일본은행 정책심의위원은 지난 18일에 금리를 현 수준으로 낮게 유지하면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0.5%인데 더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엔화 강세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은 지금 금리 인하 기조고 일본은 금리 인상 기조이기 때문에 달러는 약해지고 엔화는 강세인 부분이다 보니까 더 서로 간의 임팩트가 커지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엔캐리 청산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엔캐리 청산이 나온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간단하게 엔화를 빌려서 미국에다가 투자한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뭐 문제가 생깁니까? 첫 번째는 엔화를 빌려서 미국에 투자한 이유는 여기에 이자가 0%고 미국에 투자하면 한 4, 5%는 주니까 그래서 투자를 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비용이 없는데 그 없는 비용에 돈을 빌려서 미국에다가 수익성을 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낼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만약에 비용이 늘어나고 여기에 수익이 줄어든다. 그럼 반대로 여기서 더 나아가 본다면은
이거는 그냥 수익률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엔화가 강세가 나오고 달러가 약세가 나온다? 그럼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늘어나고 수익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결국 이 얘기입니다. 왜? 비용이 늘어난다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거고, 그 뜻은 금리가 0%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금리가 인상이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엔화가 강세가 나올 거고요. 반대로 수익이 줄어든다는 건 뭐예요? 금리 인하가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 그럼 미국 금리 인하가 나올 때는 달러가 어떻게 되죠? 달러가 약세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안에서도 비용이 늘어나고 수익이 줄겠죠. 반대로 예를 들어서 0%대에서 뭐 5%의 수익을 줬다고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미국은 금리 인하고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하겠죠. 그래서 이자를 이제는 다른 데로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은 저희가 30년 이 기준으로 지금 체크를 하고 있죠. 2.34를 일본에서 주고 지금 미국 국채로는 얼마를 줍니까? 4.6을 주는 겁니다. 그럼 사실 내가 내는 이자도 생기고 그다음에 일본에만 가도 내가 이자를 어떻게 보면은 준단 말이에요. 이 국채 금리를. 근데 지금 이거를 내가 버리고 넘어가서 4.6을 받는 건데 내가 일본에 가만히만 있어도 이거에 대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기회비용이 얼마냐면은 2.34를 빼고 2.3을 먹으러 미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2.3이라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한 이 엔화 강세와 달러 약세까지 나온다. 왜? 이거를 미국으로 가려면 달러로 바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100엔을 내가 1달러로 바꿔서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이 2.3이라는 지금 차익이 나오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엔화가 강세가 나온다라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90엔이 1달러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1달러를 사는 비용이 엔화가 더 싸게 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엔화가 강해졌으니까 엔화를 덜 줘도 1달러를 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살 때야 좋겠지만 반대로 100엔에 산 사람들은 뭐예요? 손해죠.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만 수익이 원래 뭐 4, 5% 내다가 2.3으로 줄은 게 아니라 추가로 여기서 이 환손실까지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손실에 수익이 줄어들고 하다 보면은 야 차라리 그냥 일본으로 돌아가서 환 문제 안 일으키고 그냥 고정 수익 내가 봤을 땐 지금 2.33면 괜찮은데 야, 일본에 투자하자 라는 생각이 들면은 우리가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달러 플러스 자산을 매도하게 되겠죠. 미국에 매수한 자산들, 뭐 채권이든 주식이든 그 매도를 하고요. 그러면서 달러를 매도하고 다시 엔화를 매수하게 됩니다. 그럼 엔화는 매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더 강세가 나오겠죠. 달러를 매도하면은 더 약세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엔달러 환율이 더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49.2엔까지 떨어졌잖아요. 이게 1달러당 비용이에요. 1달러당 비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엔화가 계속 세지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넘어갈수록 이게 발작을 한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론을 좀 내겠습니다. 일본 금리 추이가 사실 거의 2007년, 8년 이후에는 거의 뭐 0.1에서 마이너스 거의 금리가 없었다라고 봐야 돼요. 몇 년 동안? 거의 한 17년 동안 금리가 거의 제로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이 상황 동안에도 이제 미국의 30년 이 국채금리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30년 국채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 한 4%대에서 한 3%대 후반은 계속 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웬만해서는 정말 2020년을 제외하면은 웬만하면은 3에서 4%대는 계속 유지가 됐더라. 그러니까 엔캐리가 해볼만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최근에 이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17년 만에 일본은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금리가 얼마를 주던 딱히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적어도 3, 4%는 주니까. 근데 여기서 뭐예요?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30년 국채 금리도 상승하면서 일본에 투자하는 가치, 일본에 투자하는 이득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뭐 미국의 금리가 얼마냐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자를 내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캐리 청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역사적으로 2008년 이후 일본은 0.1에서 0. 마이너스 0.1%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조금의 수익만 나도 캐리 트레이드를 감행했습니다. 일본의 돈을 빌려서 미국에 나가거나 해외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단기간에 0.5%까지 금리를 인상시켰습니다. 가만히 있던 시기는 17년 이랬는데 인상은 지금 거의 뭐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끌어올렸죠. 그래서 17년, 18년 만에 금리가 최고점 달성했고 0.75%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0.25% 금리 인상만 한 번 더 나와도 1995년 이후 최초의 0.75%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높은 금리예요, 일본으로 따지면. 그래서 미국은 금리 인하 기조에 일본은 금리 인상 기조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더욱더 차이가 벌어지겠죠. 미국의 수익률은 떨어지고 일본의 수익률은 올라가는, 그리고 이자는 더 내야 되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큰 변화가 아마 뭐 있다고 한다면 조금씩 청산이 나갈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많이 한 방에 터진다라기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청산 나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2024년 8월만큼의 급락이 뭐 한순간에 이렇게 나오지는 않더라도 하락세에 힘을 밀어주거나 단기 급락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이 발작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발작했다고 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진다라고 보면 안 돼요. 하락 추세로 이어지려면 미국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잠깐의 흔들림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흔들린 이후에 다시 오른다라고 지금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의 본질적인 유동성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TJ 잔고 추입니다. 지금 7,380억 달러 수준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이 TJ 잔고는 현재 1, 2분기 계획이 8,5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맞춰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8천억 달러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좋아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추세가 꺾였죠. 이 추세가 꺾였다는 게 뭐예요? 통장에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부채 한도 협상이 길어지면서 돈을 끌어올 데가 없어서 통장에 있는 돈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재무부의 통장이니까. 그게 7,380억 달러고 아마 부채 한도 협상이 이어질 때까지는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떨어지냐. 사실 떨어지는 동안엔 상관이 없어요. 떨어지는 동안에는 시장이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언제? 이게 떨어지는 건 시장이 오른다고 그랬죠. 떨어지다가 부채 한도 협상이 딱 되고 나서 얘네들이 계획했던 8,500억 달러를 채워야 되는 시기가 왔을 때 그때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때가 제일 리스크해지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언제 나오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가 아마 본질적인 문제가 터질 때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아니다. 네, 지금은 그렇게까지 뭐 지금 문제가 될 만한 유동성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TJ 잔고를 보자면 2월 20일 기준 TJ 잔고입니다. 방금 전에 7,380억 달러는 19일까지였고요. 20일은 7,270억. 지금 하루하루 계속 잔고가 줄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8일 기준에서는 얼마예요? 7,730억이고요. 2월 14일 8,020억, 2월 7일 그 다음에 이 8,090억 달러. 1월 7일에 되는 7일 아니고요. 13일입니다. 네, 13일 기준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점점 위에서부터 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거는 뭐다? 지금 기금 땡겨오던 돈이 없어서 잔고에서 지금 돈을 빼쓰고 있는 거다. 근데 잔고가 떨어지는 건 상관없다 그랬어. 언제? 협상이 체결되고 이 잔고를 채워 넣을 때가 무서울 때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괜찮다. 제가 채워 넣을 때 언젠지, 협상이 언제 되는지 체크하고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월 21일 기준 영래포고요. 689억 달러입니다. 최근에 580억 달러 저점을 찍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분위기는 아니다. 계속 저가에 있는 수준이다.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발작하고 올라올 때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금리 인상을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발작하고 당장 올라올 만한 상황은 안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주요 일정 3월 초까지 적어놨습니다. 2월 26일 엔비디아, 이베이, 세일즈포스 실적 발표 이어지고요.
2월 27일은 이 델 테크놀로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이 데이터 센터 어떻게 될지 발표는 알 것 같고, 2월 28일 버크셔 해서웨이, 그 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 PCE 발표가 이어집니다. 실적 발표 정말 중요한 게 많이 이어지죠. 그 다음에 3월 3일 제조업 PMI 발표 나고요. 3월 5일 마벨 테크놀로지, 우리가 에이직, 어떻게 보면은 자체 반도체 칩을 만드는 기술력에 대한 기업의 실적 발표고, 비제조 PMI, ADP 민간 고용 발표 납니다. 고용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뭐 예고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월 6일에 브로드컴, 코스트코 정말 중요하죠. 그 다음에 3월 7일 고용 보고서, 실업률이랑 민간 고용 발표가 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여기서 우리가 단기간에 봐야 될 거는 요 정도입니다. 엔비디아랑 버크셔, 그다음 개인 소비 지출, 요 정도가 지금 시장에 좀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평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나스닥이 원래 전고점을 뚫으면 한 5일에서 10일 정도는 좀 지지부진하다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TJ장고는 1분기, 2분기 8,500억 달러 계획이 같아요. 그래서 부채한도 협상이 길어지면 채우는 동안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협상이 언제 되는지가 중요해요. 딴 게 아니라 이게 언제 될까에 대한 부분이라서 이게 되는 시기를 제가 알려드릴 거고, 그 전까지는 아직 대기해도 된다. 일본 금리 인상 가능성,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으로 N달러 환율이 현재 폭등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N 환율, 그러니까 N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엔캐리 청산 가능성은 저는 지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의 매도 물량이 미국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한도 협상도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는 아직 기다려야 됩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근데 일본 매도 물량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 대신에 보다 단기 발작이다. 그래서 외부 요인으로 아까 얘기했죠. 증시가 하락해도 이거는 괜찮은 기회다. 지금 당장 큰 문제는 없어요. 유동성을 봤을 때 근본적인 원인은 없고 일본 매도로 인한 단기 발작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3월까지는 일단 긍정적인 전망으로 보고요. 단기 발작에 흔들리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눌림 20%. 이 눌림 20%가 뭐냐면은 그때 얘기했죠. 중간에 엔캐리가 터질 수 있을 가능성을 열어둔 거고요. 횡보 상승 가능성 80%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그래서 횡보 및 상승 가능성 80%, 눌림 20% 유지할 거고요. 이번에 시장이 한번 발작이 와도 이거는 엔캐리 청산에 대한 부분이지 본질적인 하락의 원인이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이번에 흔든다면 그거는 단기 발작 정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고요. 이렇게 저희가 시장에 대한 유동성 체크를 계속 해드릴 겁니다. 제가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저녁 10시에 매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꼭 영상 올라올 때마다 시청해 주시고요. 그다음 저희가 미국 주식 정보 실시간으로 무료 텔레그램에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텔레그램은 여러분들이 뭐 실시간으로 미국 뉴스를 볼 데가 없다, 또 궁금하다 하시면 들어와서 저희가 올려드리는 거 읽어보시면 아마 미국에 조금 더 밀접하게, 좀 더 빠르게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제가 이 위에다 고정 남겨놨는데 이게 시장이 고점인지 저점인지 미국 시장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랑 보는 방법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들어와서 같이 확인하고 시장 저점인지 고점인지 같이 이거 보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 관련 내용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안전하고 확실하게 전해드릴 테니까 다음번 영상에서도 많이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